안녕하세요. 이번에 석사과정을 졸업하는 양진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문화적 규범이 출산 타이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으로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사람들이 점차 아이를 낳지 않는 데모그래픽 트랜지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가격 효과와 퀀티티 퀄리티 트레이드오프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용해 설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 임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반대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 약 152조 원을 들여 출산 장려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출산율은 동기간 계속 감소하여 2019년도에는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산이 정말로 오직 경제적 인센티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히 퍼즐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었던 요소들 외에 다른 요소가 어쩌면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이와 관련된 경제적 요소들 사이에 문화가 어쩌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제학 연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소개하는 연구들은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경제학 연구들입니다. 이 연구들은 문화를 공동체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믿음 체계로 정의하여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정보 비용을 줄이고자 문화적 규범을 따르려는 유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난데스 앤 포골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2세대들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출산율이 부모의 고향 국가의 출산율과 양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샤베 페럿은 프랑스와 미국의 이민자들의 자식 세대들을 해자들 모양을 이용해 살펴본 결과 첫째 출산에서는 문화의 영향이 없었지만 세 번째 출산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 연구들과 동일하게 문화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믿음 체계로 보고 문화적 규범이 출산 타이밍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적 규범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미국 안에서 국내 여성 이주자들의 출산 연령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문화적 규범을 대리하는 프록시와 여성들의 출산 연령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증 분석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이주자의 초선 연령을 종속 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문화적 규범을 대리하는 프록시의 계수인 베타n을 추정하는 것을 이번 실증 분석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별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규범 또는 믿음 체계가 존재하고 이것이 실제로 영향을 준다면 문화적 규범은 여성 이주자들의 출산 연령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규범을 온전히 데이터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록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문화적 규범과 양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프록시를 사용해 여성 이주자들의 초선 연령을 분석해 본다면 베타에는 양수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의 베타n을 추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문화적 규범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 출산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요.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충분히 큰 사이즈를 가진 데이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구 단위의 데이터에서 첫째 아이의 정보를 사용해 엄마의 출산 정보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 역시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남성과 만난 경우처럼 가구의 타입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아이의 정보가 엄마의 출산 정보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특정 가구 타입으로 샘플을 우선 제한하여 분석을 해본 후에 제약 조건을 하나씩 완화해 가면서 그 결과들이 컨시스트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리서치 디자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들이 결혼을 한 번만 했고 첫째 아이가 결혼 이후에 태어난 경우의 가구만을 뽑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규범의 프록시로 사람들이 16세에서 18세가 되는 연도에 자신의 고향 지역에서 첫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평균 초산 연령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규범의 프록시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록시를 도출하고 회계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발표 시간으로 인하여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챕터 4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처리 후 실증 분석을 위해 저는 두 가지 샘플을 결과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하나는 가구 단위 데이터에서 부부 중 여성이 이주자인 샘플이고, 다른 하나는 양쪽 부부 모두 이주자인 샘플입니다. 다음으로 분석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1과 3은 여성이 이주민인 샘플을 사용한 것이고, 4부터 6은 양쪽 부부 모두 이주민인 샘플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프록시의 개수들이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컬럼 1과 4는 부부 중 여성의 정보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만약에 한 여성이 1년 늦은 프록시를 가질 경우 실제 초산 연령이 약 0.4살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 나이에 출산을 하는 문화적 규범을 가진 여성일수록 출산에 대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거나 유사한 문화적 규범을 가진 파트너를 만날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컬럼 1과 4의 결과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컬럼 2와 5에서는 통제 변수 안에 남편의 정보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 아내의 프록시의 개수가 보다 작은 값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컬럼 3과 6에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을 문화적 규범의 프록시를 아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여 변수로 추가한 결과 아내의 프록시의 개수는 더욱 작아졌으며 남편의 개수 역시 양수로 나왔습니다.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비록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컬럼에서 프록시의 개수가 양수의 값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에 적용된 제약 조건들을 완화하여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들로, 여전히 프록시의 개수들은 양수로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의 결과가 바로 가구 타입의 제약 없이 가구 내 첫째 아이의 정보가 엄마의 출산 정보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메인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공유되어지는 믿음 체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이를 문화적 규범이라 정의하고 실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타이밍과도 관련해 이러한 문화의 규범의 영향의 유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문화적 규범을 대리하는 불확실와 여성 이주자의 초산 연령 사이에 양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처럼 만약에 어떤 이유로 최근 세대들에게 출산에 부정적인 새로운 믿음 또는 문화적 규범이 형성되었다면 한국 정부와 같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여도 출산율 감소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출산 시점에서의 경제적 요소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다른 문화 규범을 가지게 되었는지 역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횡단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지역별 또는 세대별로 나타나는 문화적 규범의 차이와 사회 경제적 환경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